네, 안녕하세요. 월간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조기 대선이 잘 끝났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전화 받자마자의 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부동산이죠. 저는 이런 거 필요한데, 이게 이전 분위기. 지금은 전화 받자마자 저 이걸 이렇고 이러는데 물건 있습니까? 이게 심리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선 바로 직전에도 사실은 조금 조급한 분들이 많았는데 끝나자마자는 더 조급해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앞으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르다 보면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을 잘 걷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은 좋죠.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있어요. 세금을 걷다 보면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로 전가된다? 임차인한테 전가가 됩니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양받는 사람한테도 전가가 되기 때문에 분양비가 올라가겠죠. 이렇다 보면 분양시장이 망가지고 공사가 멈춰지고 건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경로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 35일 만에 풀렸다 다시 묶였죠. 근데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강남 특히 반포 압구정 난리도 아닙니다. 물건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정부는 일벌은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의 요 지역만 묶을까요? 아니요. 묶을 거면 수도권 전체를 아마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싹 묶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방권도 오를 겁니다. 단 지방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오르냐? 네, 전체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딱 멈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정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약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의 정책은 그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약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산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안에서 입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되든 어떤 대통령이 됐어도 사실 입지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금리 분위기는 내려가고 있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되 입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입지 세 곳만 뽑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전 영상에 대선 전 후보들의 정책 가지고 논의한 게 있는데, 어떤 후보가 되든 어디를 전 추천드렸냐면 무조건 상급지. 아파트든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뭐든 간에 다 상급지. 그럼 어디겠어요? 강남 3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외의 지역 마포 용산. 그 다음 외의 지역 서울권 내. 이렇게 되겠죠. 저 지방권 추천 안 드립니다. 건물은. 근데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건물로 보지 않고 아파트로 본다 그러면 저는 광명, 하남,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요 지역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체를 본다면 전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4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2기조차도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근데 2기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지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3기가 조금 더 2기보다 입지가 낮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분양은 되는데 2년 정도 더 미뤄졌다고 해요, 입지 시기가. 그러면 임기 안에 어차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입지적으로나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게 1기 신도시 있죠.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노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용적률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를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용적률 상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대출 규제를 좀 줄여주시고 지방에 있는 세금 정책도 조금 내려놔 주세요. 그래야지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투자하면서 지방도 삽니다.
그 임대 시장은 좀 어떤가요? 임대 시장은 사실상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그 수요들이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좀 큰 단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강남대로에 있는 큰 건물들을 통으로 들어갈 그런 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슬슬 이제 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내수 시장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해 연말까지 완벽히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물을 재건축을 해서 공실인 상태로 강남이며 뭐 마포며 이렇게 있는 건축주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은 더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껏은 제가 부동산 전체를 통틀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건물주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출연하셨죠? 뭉클남님이라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웬일이십니까? 계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건물주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하고 대표님하고는 뭐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원래 투자 더 하나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니까 이제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뭐가 이게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이고 또 주변에서도 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혹시 계약하신 분은 없어요,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말들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들리지 뭐 정확히 확실하게 뭐 하셨다는 얘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전에 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잔금을 뭐 좀 기다리는 분들 뭐 이런 정도? 그럼 대표님은 지금 뭐 어떻게 물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찾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찾기도 하고 또 뭐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급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 변화에 막차를 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저도 그렇고 다들 이제 빨리 이제 또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마음이 다 급해지는 게 아닌가 저도 포함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이 엄청 활발하던데 대표님은 아파트는 투자 하나 안 하세요? 저번에 유튜브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건물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 하면 또 아파트가 굉장히 투자 가치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람마다 규제는 다르겠지만 투자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수익률하고 이제 빌딩 투자하고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별로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데 대통령도 정해졌다. 이제 확실하니까 금리도 내려갔다 하니까 빌딩 투자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 그렇죠. 뭐 근데 뭐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미 뭐 지가 상승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꾸준히 빌딩을 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선 이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뜨겁다는 것은 조만간 빌딩 시장도 한번 오겠다. 네, 불장이 오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지금껏 공부를 하시고 관망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소영이었습니다. 안녕.